안녕하세요. 김원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에 좋지 않아가지고. 자, 저 오늘 오신 이유는요, 플리핑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플리핑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공사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또 컨스트럭션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모든 분들 전부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배우신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 상가 모든 이런 것들 구매하시고 판매하시는 거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반 융자 그리고 뭐 커머셜 융자까지도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주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com 가시면은 김원석 설치해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은 충분히 똑같은 거 세미나 못 들은 거 있으시다 또는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양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거 낯간지러서 잘 못하는데요. 제가 미 육군에 있었고요. 공수부대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다가 명예제도 했고, 그리고 UC 리버사이드에서 비즈니스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융자 이자율이 뭐 4% 이상 되시는 분 있으시다면 에리카 강씨한테 전화 주시면은 융자를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플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립이란요, 부동산을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공사한 후 판매하는 것을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사는요, 가장 작게 할수록 좋습니다. 돈 조금 들이고 시간 작게 들이고 그래서 빨리 팔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플리핑 매물입니다. 절대로 요즘 케이블 TV 같은 데서 보시면 뭐 망치 들고 나와서 다 때려 부시고 플로어 플랜 다 바꿔대고 이게 플리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플리핑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집 새로 짓는 거, 뭐 에디션 하는 거 이게 플리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중급에서 고급 정도 되셔야지 하시는 거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간단하게 카펫하고 페인트만 바꿔가지고 해서 빠른 시간에 재판매할 수 있는 것을 노리는 것이 플리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를 봅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됐다는 얘기는 그때 이제 명의가 이전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순간부터 공사를 하고 판매를 해서 다시 에스크로를 집어넣고 돈이 내 주머니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까지 약 3개월에서 5개월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거보다 더 길게 되면은 수익성도 많아져야 되고요. 또 홀딩 코스트가 많아집니다. 재산세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모든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홀딩하는 기간을 가장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립은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이거 많이 궁금들 하시죠? 어떻게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플리핑을 이해하시려면요, 우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구매하기 싫은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자,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매하기 싫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싫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거 이유 때문에 이 집은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구매하실 물건이면은 플립이 안 돼요. 뭐 플러턴의 아메리 하이츠의 4베드룸에 가격 싸게 나왔다? 플립이 안 돼요. 왜?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플리핑에서 뭐 옥션에서 집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내가 거주해야지. 저도 제 집 살 때 옥션에서 구매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특히 부동산 전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옥션에서 또는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사서 내가 거기서 거주하시겠다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오셨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매물이 컴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그 물건이 팔리시기만 한다면 구매하셔서 공사하시고 판매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버사이드에 물건이 나왔다. 내가 거기 거주할 생각이 없더라도 만약에 그 집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시세보다 20% 이상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구매하셔서 공사하시고 판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 생각하시는 게 컴튼에 누가 살아요? 거긴 아무도 안 살지 않나요? 내가 구매할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매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인타운 좋아하시죠? 네? 한인타운 사면 집값도 오르고 또 한국 사람들 렌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부동산 사면은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오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들 한인타운 또는 뭐 토렌스 또는 플러튼 요 세 지역 아니면은 다 무인도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산타모니카에 거주하는 백인분이시라면 그 지저분하게 왜 한인타운에 살아? 그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모니카에 거주하는 백인분한테는 오히려 한인타운이 컴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컴튼이 컴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한인타운이 컴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컴튼에 거주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평생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가족들이 있고 거기서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게 한국 사람한테 한인타운이에요. 한인타운 얼마나 지저분하고 범죄 많은지 아시죠? 아시죠? 솔직히 플러튼 거주하시는 분 한인타운 다시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시죠? 왜? 지저분하니까. 근데 한인타운 거주하신 분들은 한인타운 안 떠나요. 제가 얼마나 웃긴 게, 제가 세미나를 후보하고 8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타운에서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이 어디서 세미나 하세요? 그러길래 제가 후보하고 7가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뭐네? 말이 안 나와. 후보하고 8가가 뭘 돼요? 그래서 안 온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이 지역이요, 내가 생각하는 지역만 그게 사람들이 구매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시고 시작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평생에 플립 한두 번 해보실까 말까 하다가 끝나요. 뭐냐? 어쩔 때는 그라나다 힐스 매물 나올 때 있어요. 그라나다 힐스 어딘지 아세요? 저쪽 벨리 쪽입니다. 네, 쓸마 가기 전에. 또 어쩔 때는 뭐 이 동네에 있는 뭐 다우니에서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노럭에서 나올 수도 있고, 플러터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얼바인에 나온 매물도 있고, 예? 로스펠리츠 길에 있는 250만 불짜리도 있고, 각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투자자로서 내가 돈을 들여서 돈을 뽑을 수 있느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학군이 안 좋은데 팔려요? 또 이러세요. 이 가격이란 게요, 참 미묘한 겁니다. 시세가 있죠, 모든 매물에. 그 시세에는 학군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인 거예요. 학군이 좋으면 시세가 높을 것이고, 학군이 안 좋으면 시세가 낮을 것이고, 이 시세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좋아야지 잘 팔리지 않나요? 학군이 좋다고 가격 많이 받으려고는 잘 팔려요? 학군이 좋아도 시세 팔아야죠. 학군이 안 좋아도 시세 팔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많으니까 또 시세 높으니까 그 시세 찾아서 팔아야 되는 거고, 모든 매물은 시세예요. 어떤 매물인지 그 시세는 있다.
상품도 생각하시게 원베드 콘도 안 팔려요. 원베드 콘도 사지 마. 이러시죠. 그럼 밖에 나가면 원베드 공짜로 줍니까 지금? 그것도 시세가 있죠. 있죠. 공짜 아니죠.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맞추시는 게 투자자가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플립이 되는 이유는 100명의 바이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80명이 구매를 원하지 않을 때 플리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100명의 바이어가 있을 때 100% 바이어 중에 80%가 사고 싶지 않던지 못 사던지 융자가 안 되든지 상태가 안 좋든지 해서 80%의 디맨드가 떨어져 나갈 때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디맨드 앤 서플라이거든요. 그죠? 디맨드 앤 서플라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낮아지면 판매 가격이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왜 다른 사람은 플리핑을 하는데 나는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거주할 생각 안 하고 구매하거든요. 과연 이걸 내가 사서 판매를 해서 돈이 남을까? 이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계신 지역만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물건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겠다. 내가 토렌스 사니까 토렌스 지역만 하겠습니다. 토렌스 지역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물건 좋은 거 나오죠? 그럼 5분이 걸려요. 그거 준비하셨다고 그거 구매할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 앤 서플라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80%의 바이어가 떨어져 나간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집이 더럽다. 집에 청소만 안 해도 집 가격이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깨끗한데 여기다가 뭐 쓰레기를 확 부어버렸다. 그리고 오픈하우스 했다고 쳐보세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래. 이 소리가 나오면 벌써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투자자는 그거를 뚫고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청소하면은 가격이 얼마 되겠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 청소 안 돼 있네. 뭐 이래.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시는 거예요. 또 바닥이 뜯어져 가지고 시멘트 바닥이 보여요. 그러면 일반인들 들어왔다가 뭐야? 그럼 나가죠. 여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나가죠. 나 이런 데서 돈 줘도 안 살아. 근데 문제는요. 바닥 까는 데가 얼마인지만 이해하시면은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남들과 다르셔야 될 부분이 겁니다. 내가 난 여기 돈 줘도 못 살아 해서 나는 여기 최고가 주고 살래. 이 상태로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그게 투자자가 하실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어를 조화로 만드는데 그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내신다면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실어가 80%의 바이어들이 못 사든지 안 사든지 하는 이유가 정말로 구매하고 싶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집이 더러운 것, 또 하나는 집이 상태가 안 좋은 것, 또는 창문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 있으면 또 융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더라도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이어들 융자 받아서 사죠. 근데 융자가 안 되면 일반 바이어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캐시 바이어들만 남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구매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융자가 안 나온 경우가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세리토스에 타운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운홈에 다 깨끗했어요. 정말 흠잡을 거 하나도 없는데 바닥에 이 카펫이 안 깔려 있었어요. 전주인이 카펫을 뜯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카펫 뜯어가지고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 카펫을 뜯어가고 토일렛도 떼갔어요. 그 토일렛 갖다 못 쓸지 모르겠지만 그 뭐까지 떼갔는데 토일렛 없고 바닥 없으면 융자가 안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러면은 바닥 해주고 토일렛 집어넣고 팔면은 시세를 받는데 은행에선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죠. 그 은행은 그거를 이쁘게 해서 최고가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은행은 손 털고 빨리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팔건 은행에서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고쳐가지고 컨트랙터 불러가지고 그거 공사하고 뭐 무슨 색깔 깔아라, 누가 이거 하겠어요? 빨리 팔고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 집이 100일 동안 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 버스 다 왔다가 바닥 보고 나가버리죠. 일반 사람들 구매가 안 되죠. 올캐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세가 약 그게 한 45만 불 했는데 제가 35만 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만 깔고 바로 팔아가지고 5만 불 수익 남겼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싫어 또는 모텔을 좋아, 사고 싶어를 만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네. 뭐 경우가 있겠지만 호러가 뭔지 아세요? 호러가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오면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극한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분들 집에 가보시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플라스틱 백에 다 싸놔요. 모든 물건들 쓰레기도 안 버려요. 바닥에 플라스틱 백에 다. 바닥이 안 보여. 플라스틱 백밖에 안 보여.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 백으로 여기 반 이렇게 쌓였다고 허리까지 오는 높이가. 그리고 사람 다닐 수 있는데 다녀도 이렇게 하면 건드려 다니는데 팔리겠습니까? 제가 봤는데요. 그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시가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차라리 그 주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청소 한번 하고 팔면은 오히려 한 4, 5만 불 더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플립 매물들을 어디서 구매하느냐? 바로 옆집이 플립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진로에서 봤는데 뭐 우리 옆집에 뭐 물건 나왔다. 플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뭐 특별히 뭐 법원 앞에 가셔가지고 옥션 하는 데 가서 손 들고 뭐 캐시어스 책 갖고 가지고 사고 이것만 플리핑이 아니에요. 우선 대부분 다 이게 플리핑이라고 생각하고 보셨죠? 아니에요? 네. 맞죠? 저는 법원 앞에 가셔가지고 플리핑 하는 거 가르쳐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번 세미나 오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안 오셨나? 첫 번째 이유는요. 거기는 큰 손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요. 일반 분들이 가셔가지고는 약 시세보다 15% 이하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50만짜리면은 약 42만 5천에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일반인들은 7만 5천 차액을 보고는 구매할 수가 없어요. 50만짜리에. 40까지는 구매를 하셔야지 그나마 한 2만이나 3만이 남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만큼 안 남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고 자기네 크루들이 있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도 월급 주면서 돌려요. 그러니 모든 게 다 싸요. 근데 지금 한두 개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그거 옥션 그거 하신 데 가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선. 마진이 안 남아요. 두 번째로는 융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융자가 차압을 하느냐, 2차 융자가 차압을 하느냐, 또는 HOA가 차압을 하느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차압이 있는데 물론 80%가 1차 융자가 차압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나머지는 2차, 3차, 4차가 융자가 차압을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거를 잘못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1차 융자 갚아주셔야지 그 집이 될 거가 돼요. 타이틀 설치도 하셔야 되고 또 1차 융자를 구매한다고 좋아해서 갔어요. 그래서 뭐 100만 불짜리인데 뭐 50만에 판는다. 아이고 대박이다. 그러면 샀어. 알고 보니까 메케닉스 린이 한 30만 불이 붙어 있는 거야. 메케닉스 린이 뭔지 아세요? 공사하셔가지고 돈 지불 안 하시면 공사 대금 받으려고 집에다가 린을 겁니다. 공사하신 분이. 메케닉스 린은요 영순이에요. 그래서 1차 융자보다도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아주셔야지만 그 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타이틀이 뭔지도 모르고 타이틀 설치도 안 해보셨고 그냥 덥석 구매하시게 되면은 작살나는 거죠. 만약에 재산세 안 낸 거 있다. 재산세 또 지불하셔야 되는 거고. 재산세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거기 가서 1차 융자인 것만 알고 가서 샀다가는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매물이 보통 90%가 판매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거 봤다. 또는 뭐 옆집 뭐 질러 보니까 뭐 프리포클로저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판매된다. 그래서 한번 가서 봐야지. 왜 90%가 판매가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주위에 2005년이나 2006년도에 집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페이먼트 안 하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아세요? 몇 분 계세요? 아직도 돈 안 내면서 아직까지도 버티신 분이 있어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뭐 2, 3년은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2, 3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야. 10년도 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걸 포스폰드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폰드, 미루다. 옥션 되는 날 뱅크럽시. 그러면 그 뱅크럽시 때문에 그 차압이 안 돼요. 뭐냐? 차압이란 것은 그 빚을 은행에서 받아오려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빚을 받아오려는 행동을 중단시키는 게 뱅크럽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뱅크럽시 한다. 그럼 뱅크럽시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데 6개월 걸리죠. 1년까지도 가고. 그럼 그동안은 차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일 차압되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갔어. 포스폰. 뱅크럽시 한 거예요. 90%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플러턴에 나온 집 내가 거주하려고 여기 들어가려고 그거 구매하려고 거기 가서 보셨는데 포스폰. 그럼 집에 와야죠. 허탕 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많은 매물을 이렇게 팀으로 여러 개 구매하시는 거 아닌다면은 개미 투자자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션 하신다 가셔가지고 돈을 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만이 플리핑을 할 수 있는 매물은 아니라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일반 에스크로와 일반 타이틀을 받아가면서 하드머니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융자까지도 가끔씩은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집 안도 볼 수 있고요. 아리오 차압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아리오가 뭔지 아시죠? 은행 매물, 은행 차압 매물. 그래서 은행이 주인이고 은행이 판매하는 매물.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오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컨트랙터 데리고 가셔가지고 에스티메이트 띄워볼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걸로도 또 플리핑 할 수가 있으세요.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상태가 좋아요. 아리오도 가끔씩 상태가 좋은 게 있습니다. 뭐 고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또 플리핑이 안 돼요. 그죠? 왜냐? 내가 봤을 때 괜찮네?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디맨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뭐냐? 손님들이 일반 손님들이요.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오늘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나 이거 가서 보고 오퍼 쓰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벌써 가격이 싸게 나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이어분의 리액션만으로도 벌써 그 똑같은 사람이 수백 명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보다 올라가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가서 볼래요. 이런다고 가격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차압 매물, 또 숏세일, 숏세일 잘 아시죠? 은행과 타협해서 집의 융자를 탕감해서 판매를 하고 집주인은 손 털고 나오는 것을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씩 플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속 매물, 프로베이트. 프로베이트한 것은 전 주인이 집을 구매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속하는 법원을 통해서 상속하는 것을 프로베이트 세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몇십 년 갖고 계셨으니까 거기서 뭐 돌아가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한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 매물 역시 플리핑으로 가능하다. 또는 일반 매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래 사셔가지고 리모델링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깨끗해. 고칠 거는 없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그게 전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역시 플리핑이 됩니다. 왜냐? 생각해 보시죠. 여자분들 눈 높으시죠? 네? 키친 딱 봤는데 타일이야. 타일탑. 네? 그리고 캐비넷 흰색으로 그냥 민자. 옛날 아파트 같은 거 깔려있고, 싱크대 포슬린 흰색 두 짝짜리, 그리고 여기 막 까져 있고, 그리고 여기 스파웃 옛날 거 있는 거 누런 때 떠 있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키친을 다 갈아엎고 새 거를 넣어도 만불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불짜리라고 고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 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만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투자가 되시는 거고, 그걸 못 보면은 잘 정리된 것만 구매하실 수 있는 최고가에 구매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요. 집에서 스파게티 만들어 드시면 얼마 정도 재료비가 들까요? 스파게티 면 사오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몇십 전밖에 안 하죠. 뭐 1인분이라면. 그 소스 해봤자 뭐 1불이나 하겠어요? 그죠? 또 뭐 고기 좀 넣고 뭐 이거 저거 한다고 해도 솔직히 재료비 2불, 뭐 3불 안 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올리브 가든 가시면 팁까지 합쳐서 20불 주고 나오세요? 왜요?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포장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리미엄을 주시는 이유가 포장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면은 얼마인지 뭐 알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가 요리를 못 한다면, 내가 요리를 해서 맛있게 안 나올 거고 요리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요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주고라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요리를 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에 조금 두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플리핑은 조금 어렵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하신 분들은 제 주위에서 쓰는 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붙여드릴 거예요. 절대로 알아서 공사하신 분 모셔오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신 분 데려오시면 우선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시는 공사하신 분들 붙여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프리포클로저는 어때요? 프리포클로저는요, 진로에서 보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판매하는 매물이 아닙니다. 그냥 차압 경고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절대로 그 집주인이 팔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진로 말고는 어떤 식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리스트 있으시죠? 이 중에서 지금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중에서 플리핑 매물 찾을 수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가져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리스트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고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프리포클로저 매물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오퍼 써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오퍼 보낸 다음에 계약하고 뭐 이거 하실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프리포클로저 있다고 해서 그거 본인 에이전트한테 가셔가지고 이거 오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 끊어요. 뭐냐, 팔겠다고 나온 매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리오 매물 오퍼 써달라? 써드릴게요. 뭐 융자 준비되셨어요? 뭐 이거 됩니까? 저거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벌써 떠나죠. 그래서 저는 매물을 잡아놓고 연락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이어분께서 차압 매물 찾아다니시게 되면은 평생 가도 못 찾아요. 왜?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전문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누구나 플리핑해서 돈 벌었겠죠. 그죠? 저는 하루 종일 플립할 수 있는 매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위에도 플리핑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잡아놓은 거 저한테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항상 매일 옥션에서 싸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런 걸 하시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에이전트 하셔야 돼. 부동산 에이전트 하셔도 못해. 솔직히 제가 이런 세미나 하잖아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오셔가지고 들으세요. 여기도 한 두세 분 있을 수도 있어요. LA에서 세미나 했을 땐 7분이 오셨어요. 웬만한 부동산 에이전트도 시세보다 20% 싸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한테 플리핑 하겠습니다 해봤자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머리 위로 넘어가세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넣어주셔야 돼요. 플랫 매물 매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매물 나오는 거 바로바로 넣어드려요. 그 대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물건은요, 남들한테도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구매 금액과 판매 금액과 차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밤 1시에 카톡을 쫙 돌려도 5분이면 팔려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물건 팔렸나요? 전화 오신 분들이 있는데 벌써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긴밀한 컨택을 계속 하셔야지만 그런 매물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상상 외죠.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바이어 받고 판매 제대로 해가지고 내고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5분 만에 팔렸다는 얘기 드리면은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이죠. 시세보다 20% 싸게 팔리는데 다른 세상이죠. 그 다른 세상에 익숙해지셔야지만 투자가 가능하신 거예요. 웹사이트 보면은 뭐 포크로드 닷컴이나 구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uk션.com이요? 오픈 닷컴 말고 포크로드 닷컴은 네. 비용 얼마 정도 내면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뭐 프리 트라이얼도 있고 한데 그거랑 뭐가 달라요? 포클로즈닷컴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중간에서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받고 하는 거라면은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왜냐, 진로 봐도 다 나오는 매물들이에요. 근데 진로 나오는 데서 어떻게 저는 그걸 알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못 보시냐? 그러니까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제가 돈 벌고 살죠. 제가 보시는 데서도 저는 잡을 수 있고 보시는 데서도 못 잡으면은 돈을 못 버는 거고. 그게 기술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고 찾아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0만짜리인데 45만에 팔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45에 오퍼 안 씁니다. 40에 오퍼 쓰고 잃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퍼 뭐 받아주겠다. 그럼 내고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럼 오퍼 다른 거 100개 더 썼으니까 다른 거 기다리는 거죠. 마인드셋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던지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싸게 사야지 하는 욕심도 없으셔야 돼요. 내가 마진율 정해놓고 그 마진율에만 맞는 숫자라면 그 마진율에 던지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 내가 마진율 욕심을 더 내시면요, 플립이 안 돼요. 왜? 다른 인베스터가 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집의 시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시고, 내가 이 집에 얼마가 그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 것도 정확한 눈이 필요하신 거고, 또 비용 계산하신 것도 정확히 알지 않으시면 이게 플립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냐고요. 저는 집에 가보지 않고서도 대충 그 집의 공사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왜? 젊으신 분들 이렇게 손잡아 보면은 피부가 다르죠. 그죠? 얼굴 안 봐도 그 사람 나이가 대충 손만 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집에 잔디만 봐도 그 집 안쪽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잔디 정리 잘 되어 있으면요, 집안 상태 좋아요. 잔디가 노란색이다, 또는 뭐 흙밭이다, 그럼 집 안도 흙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로 가서 이제 세틀라이트 뷰도 보고, 뒤쪽도 보고, 옆에 집도 보고, 길도 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집의 시세를 볼 수 있고, 또 그 안쪽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 하셔가지고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출근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아시겠죠? 자, 너무 많이, 혼자 얘기해서 시간 다 지나가 있네. 자, 융자는 가능할까요? 융자 가능한 것도 있고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 집이 나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올 캐시 오퍼만 받는데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근데 나는 올 캐시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신 경우 있으시죠? 사고 싶은데 저거 돈 되겠는데 포기하셨어요. 왜? 올캐시가 없으니까. 또는 올캐시가 만들려고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그래서 하드머니가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분 하드머니 말씀하고 들어가셨죠. 그 하드머니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묻지마 용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은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이 단어 쓰겠지만 사채예요. 개인한테 빌린 돈입니다. 그렇다고 뭐 장기 떼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일반 사채하고 그 은행에서 받으신 융자하고 차이는요. 이자율 차이입니다. 일반 융자하고 똑같아요. 단 일반 융자는 조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크레딧 보죠, 인컴 보죠, 또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두 달치 뭡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 갖고 와라, 두 달치 페이스톱 갖고 와라,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너 돈 어디서 갖고 올 거냐, 뭐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융자를 받으시는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올캐시라고 나왔겠죠. 그죠? 일반 융자가 안 되니까 올캐시라고 했겠죠. 그리고 2주 내에 에스크로를 닫길 원하니까 올캐시라고 하겠죠. 근데 일반 융자 들이미시면은 한 달 반 걸릴 거고 융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뭐 거기다 대고 인스펙션 해가지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캔슬해버리고 이러니까 올캐시 아니면 안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투자자시라면은 그것을 뚫고 보셔가지고 내가 돈을 남들보다 좀 더 내더라도 하드머니 이자율 셉니다. 연 10%예요. 이걸 내시더라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보인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20% 다운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50만짜리 샀을 때 10만 불 다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압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 안 해요. 뱅크럽시 하셨건 안 했건 관계없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500이건 800이건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인컴이 10,000불을 번다고 보고 하시건 10만 불 번다고 보고 하시건 100만 불 버시건 상관이 없어요. 집이 한 채 있건 두 채 있건 네 채 있건 10채 있건 상관 안 해요. 모든 것들 상관 안 합니다. 단지 보는 것은 20% 다운을 하느냐, 그 집이 팔았을 때 20% 정도의 에quity 일시 구매를 하느냐를 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은행 입장에서는요, 아니 융자를 해주는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20% 에quity 가지고 이미 들어가고, 그죠? 50만짜리 40만에 구매하지 않으면 융자도 안 돼요. 그죠? 플리핑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20% 다운까지 또 했잖아요. 그러면 64%의 융자 금액만 가지고 그 집을 1차 융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64만 불만. 아니, 그러니까 64%만. 그러면 은행 뭐 아니면 프라이빗 머니 해주는 분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차압을 해도 돈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도 안 해요. 자, 감정을 안 하는 게 왜 장점이 되느냐? 첫 번째로 감정을 일반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 감정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압된 매물 전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일반 매물로 구매 안 되죠. 또 만약에 감정가가 안 나왔다. 그리고 감정 받아오는데도 일주일, 2주 걸리죠. 근데 하드머니에서 할 경우에는 3일이면 융자가 나옵니다. 논다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플리핑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드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올캐시밖에 못 가세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있는데 50만짜리 2개 사는 게 현명하냐? 아니면 20%씩 다운해가지고 5채 사는 게 현명하냐? 어떤 게 더 현명할 것 같으세요? 5채요? 왜요? (10% 이자나 주는데요? 남겠어요? 계산 안 되세요? 남아요? 내가
10% 이자를 주더라도 내가 더 남을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드머니는요, 18% 수익성 보고 덤비입니다. 하드머니는 10%고. 그러니까 10% 이자를 써서 내가 18%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왜? 10% 내주더라도 그걸 내가 돌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거 일반 융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드머니 일반 20% 다운입니다. 일반 분이 투자용 매물 구매하실 때는 25% 다운이 돼요. 물론 내가 거주하겠다고 들어가신 건 뭐 3% 다운도 있고 5% 다운도 있고 3.5% 다운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투자용 매물일 경우는 25%입니다. 우선 다운 페이먼트가 약간 작죠. 플러스 인컴 크레딧 하드머니는 무관합니다. 일반 융자 까다롭죠. 매물 상태 상관없습니다. 지붕이 없어도 융자 나와요. 일반 융자 카페 조금만 찢겨져 있으면 융자 안 나와요. 감정 상관없습니다. 감정 까다롭습니다. occupied 집이 전 주인이 거주하고 있느냐, 이빅션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드머니로서는 융자 가능하지만 일반 융자로서는 안쪽을 볼 수가 없으면 융자 안 나옵니다. 융자 비용 2%입니다. 그 얘기는 40만 불짜리 융자 얻으시면 8,000불 지불하신다는 얘기예요. 론비가. 하지만 일반 융자는 론비 안 내시죠. 연이자율 이자만 10% 내시고요. 또 연이자율 뭐 4%에서 5% 원금 상환까지 하시는데 10만 불당 페이먼트는요 833불이고요. 일반 융자는 약 500불입니다. 10%니까 너무 많아 그러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비교해보세요. 얼마 차이 나나? 300불이에요. 10만 불당. 그게 정말 많으세요? 내가 2만, 3만, 4만, 5만을 벌 수 있는데 한 달에 300불 내는 게 아까우세요? 그럼 투자 못하죠. 감정은 못하겠는데 그때 하려고 하드머니에서는 이제 BPO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가격을 떼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BPO 떼보신 거면은 벌써 디파짓 못 받아요. 올캐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디파짓 받을 생각 안 하고 덤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매 가능 금액은 저랑 말씀을 나누시게 되면은 제가 주위 시세를 보고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믿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아는 지역이면 얼마 팔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조기 상환 벌금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리핑을 저랑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머니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드린 핸드아웃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매물 찾는 것. 플리핑도 그렇고 하드머니도 그렇고 에셋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제가 다 찾아드려야 돼요. 두 번째, 최소 투자 금액은 플리핑은 15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20% 다운하시고 5만 불 정도 공사한다고 했을 때 일반 매물들이 40만에서 50만 하기 때문에 약 15만 불은 있으셔야지 플리핑은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머니는 약 30만 불이 필요합니다. 왜? 남한테 돈을 꿔줘야 되는데 10만 불, 20만 불 가지고는 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셋 매니지먼트는요 10만 불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제가 대신 플리핑을 합니다. 제가 대신 합니다. 공사도 제가 하고 융자 받아주면 제가 융자도 받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제가 하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돌리고 매월 10만 불당 1000불씩을 배당을 드려요. 그리고 6개월 미니멈 투자고요. 연 수익성 목표는 플리핑은 18%, 하드머니는 약 10%, 연 수익성입니다. 에셋 매니지먼트는 12%, 아무것도 손을 안 대시고 12%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 CD 이자율 어떻게 되죠? 네? 1%죠? CD 1%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내가
10만 불 넣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네? 15만 불이요? 11만 불. 11만 불. 1%. 그건 10%죠. 1000불이죠. 많이. 네. 10만 넣었으면 1000불 받는다. 10만 1000을 받는 게 1% 수익이죠. 자, 여기서는 하드머니는 10%, 그 얘기는 11만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에셋 매니지먼트는 11만 2천 불. 플리핑은 11만 8천 불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이해되시겠어요? 아침부터 숫자 얘기하니까 정신없으세요? 대답 좀 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파죽겠는데. 자, 투자 발생 시점은 내 돈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구매 에스크로 디파짓 3%입니다. 그리고 하드머니는 구매 에스크로 종료 시. 뭐냐? 에스크로 종료할 때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때가 시작하시는 거고요. 또 에셋 매니지먼트는 입금 후에 매월 배당을 하니까 입금하신 순간부터 배당이 나옵니다. 투자액은요, 예상 회수 기간이 약 4개월에서 7개월, 하드머니는 4개월에서 7개월, 어차피 플리핑 하나 돌아가는 거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는 최소 6개월, 그리고 나서부터는 먼스 투 먼스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요, 플리핑을 하실 때는 투자자가 부동산 소유권이 있으시고, 하드머니는 바이어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하드머니에 융자 해주신 분은 그 하드머니 1차 융자를 갖고 있는 거죠. 집주인은 바이어입니다. 에셋 매니지먼트는 투자회사가 그 플리핑 매물을 소유할 것이고요. 1차 융자 소유권은 하드머니에서는 투자자가 되고, 다른 두 가지는 뭐 올캐시 샀을 경우에는 융자가 없을 것이고, 융자가 있었다 그러면 렌더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라이빌리티는요, 투자자가 플리핑과 하드머니에서는 라이빌리티를 가져갑니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투자회사고요. 투자자 시간 소요는 주당 약 5시간 정도 플리핑 하실 때는 필요합니다. 거의 파트타임 잡입니다. 하드머니 하실 경우에는 프로젝트당 약 3시간 만나셔서 사인만 몇 번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 하실 경우에는 시간 투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와 사인 분량은 플리핑 하실 때는 서류가 많습니다. 일반 구매 이만큼 하셔야 되고요. 판매하실 때도 이만큼 하셔야 돼요. 또 하드머니 하실 경우는 10장 미만이 되겠고요. 에셋 매니지먼트 하실 경우에는 투자회사와 계약서만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리핑을 하실 때 역할은 부동산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매와 판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끔 봐드리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하신 분 붙여드리고 다 제가 오버사이트는 하지만 제가 직접 뛰는 건 아니라는 것. 또 하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하드머니 에이전트가 저희가 되드려서 하드머니 하고 싶은 사람과 하드머니 해주고 싶은 분들을 엮어드리는 것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에셋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전에 플리핑했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입니다. 8월 9일 2016년 구매해서요, 2주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2016년에 판매했습니다. 얼마 걸렸죠? 2달 반. 2달 반 만에 투자액을 다시 회수하셨어요. 71만 3천에 구매하셨고, 클로징 코스트 구매하실 때 3,000불 들었고요. 약 2달 반 가지고 계신 동안 2,500불 정도 들었습니다. HOA, 재산세, 또 뭡니까?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요. 리페어는 15,000불 들어갔습니다. 바닥하고 카펫만 하셨어요. 카펫하고 페인트만 하고 바로 빨리 팔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79만 5천에 판매 종료했고요. 클로징 코스트 약 3,500불 드셨고, 커미션 제가 3% 받았습니다. 바이어, 셀러 다 3% 받았어요. 자, 제가 항상 3%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가 예상했던 판매 예상 금액이 82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못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18%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 커미션을 내려서 맞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이러니까 커미션도 얼마 안 받는데 이거 되게 재밌겠네 하시겠죠. 그 다음 집은 4%예요. 그 다음 집은 5%예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남으시면 저한테 많이 주시는 거고 조금 남으시면 저한테 조금 주시면 돼요. 대신 연수익성 1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엠버 플레이스 가디나 여기 보시면은 구매 금액 41만이었습니다. 클로징 코스트 3,000불 들었고요. 약 7.5개월 걸렸습니다. 왜 이건 오래 걸렸냐? 전 테넌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테넌트 내보내서 3개월 걸렸어요. 3,000불 주고 내보냈고요. 리페어는 23,000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51만 불에 판매했고요. 커미션 4% 나갔고 그래서 넷 프로핏 41,000불 남으셨습니다. 캔들우드 브레아 6월 30일 날 구매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 퇴거 명령 하셨고요. 1개월 공사하셔가지고 마케팅 12일 만에 에스코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차업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인이 거주했었죠. 네. 그래서 그 차업에서 해서 전주인 쫓아내고 한 달 동안 공사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12일 해서 에스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51만 1천에 구매하셨고 클로징 코스트 약 3천 드셨고 케인 코스트 약 2,500불밖에 안 드셨고요. 리페어 2만 불밖에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내보내는데 변호사 비용 800불 들었고요. 근데요. 네. 저렇게 테넌트 할 때 내보내는 거 돈을 안 들여서 누가 그렇게 내보낼 수 있나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이사 비용 있습니다. 가디나 같은 경우는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냈죠. 어디였습니까? 테넌트 무브 3,000불. 그래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나갈래? 아니면은 내가 그 돈을 변호사한테 줄까? 800불에 이빅션. 기간이 걸리니까. 그럼 이제 페이먼트 나가죠. 그리고 연수익성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3,000불, 5,000불, 10,000불을 주더라도 내보내는 게 나아요. 돈 주고. 왜냐? 2달만 하드머니 빌리셔가지고 페이먼트 하시면 그게 벌써 10,000불 넘어요. 그러니까 그 2달 세이브하는 거 셈치고 그냥 10,000불 주시는 게 훨씬 세이브하는 길이에요. 근데 올캐시를 구매하셨으면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불에 총 투자 금액 53만 8천일 때 약 6개월 정도 걸렸을 때 4만 남으셨으면 약 18% 듭니다. 내가 총 들어간 50만 불에 대한 4만 불이 들어왔다. 그럼 약 18% 정도 됩니다. 자, 오늘 구매 가능 매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원하신다면 구매할 수 있으신 매물이에요. 내일 전화하셨을 때 가능하진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일주일 있다 전화하셔도 안 돼요. 5242 러스펠리스 블루바드. 러스펠리스 어딘지 아시죠? 네? 글렌데일 가는 쪽에서 한인타운에서. 그죠? 여기 동네 엄청 비싸죠? 아시죠? 230만 불에 구매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은 야, 저런 거 어떻게 구매하냐? 모으시면 돼요. 만약에 전 10만 불 하겠습니다. 저 10만 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아서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클로징 코스트 6,000불 들고요. 숏셀이기 때문에 전주인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약 15만 불 들여서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약 순이익 20만 불 5개월 총 투자 금액은 약 250만 불이 됩니다. 너무 크니까 안 다가오죠. 네? 한 30만 불짜리에 40만 불짜리면 그냥 확 다가올 텐데 200 몇십만이니까 그냥 남의 나라 같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매물들이요. 제가 솔직히 나오는 게 20만짜리가 나올 때도 있고 200만짜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나올 때도 있고 컴퓨터 나올 때도 있고 한인타운 나올 때도 있고 플러튼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비싼 것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나온 게 다 이렇습니다. 11752 테네시 애비뉴 로스앤젤레스 81만 불에 구매해서 10만 불 공사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occupied라는 얘기는 eviction 하셔야 된다. 또는 돈 주고 내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매물은 어젯밤에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매물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지금 이것만 보셔가지고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네. 제가 고쳤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다 알려드립니다. 타주는 제가 안 해요. 네. 남가주만 해도 그냥 바빠 죽겠습니다. 타주까지 못 갑니다. 자, 이 집입니다. 우선 딱 알아채셔야 되는 게 뭐냐. 처음, 보이세요? 잘? 보셨을 때, 끄는 게 더 잘 보이세요? 네. 여기 차,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잔재. 우선 이것만 보셔도 아셔야 돼요. 뭐 주차 스페이스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집주인 엉망이구나. 네. 집 사진이 우선 밖에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이것만 보셔도 집에 못 들어갔구나. 못 들어간 이유는 전주인 살고 있구나. 잔디 상태 안 좋구나. 1200 스퀘어핏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한인타운이죠. 여기 한인타운이에요. 여기 다운타운이고 산타모니카 거의 다 갔어요. 엄청 비쌉니다, 저 동네. 아세요? 한국 분들이 거주는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 동네 백인 사람들은 까무러쳐요. 좋아서. 자, 그러면 이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00 스퀘어핏, 3베드룸 2베스, 땅은 5800 스퀘어핏, 집은 1939년생. 자, 우선 감정을 보려면 그 집에서 약 0.5마일 이내만 봅니다. 0.5마일이라고 하면 이제 감이 안 오실지 모르는데 차 타고 가시면은 1분 거리도 안 돼요. 걸어가시면 한 5분? 집으로 치면 한 50채 정도? 40채 정도. 그러니까 같은 동네죠. 물론 이제 LA 같이 이게 파퓰레이션이 덴스한 데는 길 하나 건너도 숫자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대충 한번 보자고요. 그죠? 얼마 정도 나오나? 자, 현재 판매 중인 것, 현재 에스크로 들어가 있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스퀘어핏부터 1600스퀘어핏까지 한번 볼게요. 이 0.5마일 이내에 나왔는 매물들 10개 정도의 매물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구매한 매물 나왔고요.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보면은 A라고 써 있는 게 현재 판매 중인 매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거예요. 나와 있는 가격이 999 100만. 나와 있는 가격이 3베드 1200 스퀘어핏 1187 1022 1022인데 100만 불 달래요. 근데 우리 얼마에 구매해요? 50. 우리 얼마 구매해요? 80. 얼마요? 그 종이에 써 있잖아요. 81. 지금 다들 요거 보시고 현혹되시는 거야 지금.
구매 금액이 90일만에 진로에 써 있으니까 90일에 구매해야 되는 줄 알죠? 틀려요. 저는 80에 구매해요. 왜? 시세가 100만이니까 시세가 한 110 정도 되니까 이거 90에 구매하면 돈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내 마진, 커미션, 기타 비용, 공사 비용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구매 금액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 팔고 싶은지 상관이 없어요. 90일 만에 팔고 싶다고 90일 만에 내놓은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80 아니면 구매 안 하니까. 이거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리고 이런 오퍼를 하루에 100개씩 쓰는 거예요. 던지고 잊어버려요. 은행에서 하자. 그러면 하는 거죠. 너 아니면 말고 199개 오퍼 쓴 거 더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 온 거 기다리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자, U라고 써 있는 거는 컨트랙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들어가 있느냐? 87만 8천, 투베드 원베스 1100 스퀘어핏. 상당히 싸게 들어갔네요, 이것도. 나머지 솔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0.5마일 내에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사이즈를 팔린 게 6개가 된다. 그러면 가격 보시면 아리오 옥션으로 팔린 게 82만 6천원 팔렸고요. 아리오 옥션보다 우리가 지금 싸게 에스코를 떠갔죠. 그죠? 스탠더드 보시면 83만, 85만, 101만, 102만, 127만까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사를 했을 때 어디까지 보느냐? 최고가 보지 않습니다. 127만 5천 저는 안 봐요. 왜? 뭔가가 다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시게 되면 큰 코 다치니까. 약 90% 정도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2, 122만 5천 요 정도 중간에만 보는데, 자 127만 5천에 팔린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27만에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새로 지어야 돼요. 이게 2015년생이고요. 자, 그럼 그 전에 팔린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만만하죠, 이제. 예? 이건 해볼만 하죠. 사진 근데 4개 있어요. 전 사진 4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상태 안 좋구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잔디 보세요. 보여줄 게 있겠나? 브라운이지. 그러면 저는 벌써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보단 내가 이거보단 내가 잘 팔겠다. 근데 이건 벌써 팔린 매물이에요. 안쪽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럼 안쪽 보여주지도 않는 매물 1300 스퀘어핏이 102만에 팔렸는데 언제 팔렸냐? 10월 27일, 11월 30일, 2016년. 3개월 전이죠. 이게 102만에 팔리면 내 거 110 해볼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30만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81만과 110만 사이니까 약 30만 불의 차익이 나죠. 그죠? 구매 금액과 판매 금액. 30만 불이면 약 한 27% 됩니까? 27% 언더밸류 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은 충분히 공사를 다 하시고도 남아요. 자, 공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판매 예상가에 10% 정도 투자하신다고, 공사비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100만에 팔 거면 10만 정도 들이셔야 돼요. 50만에 팔 거면 5만 정도 들이셔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70만에 팔 거면 7만 정도 들어가야 되고, 100만에 팔 거면 10만 불 정도 들어가셔야 되고, 200만에 팔 거면 20만 불은 들이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 라구나 힐스에 또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그거 90 한 중반 정도에 팔 건데요. 6만 드리고 오셨어요. 기똥차게 잘 뽑았습니다. 돈 많이 남죠? 왜? 10% 안 썼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이제 비포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매물입니다. 지금 다 공사해서 오늘 처음 오픈하우스 합니다. 안쪽에 바닥 살릴 것도 있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카펫 깔려있는 부분도 있었고 2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시 새로 했어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모던하게 잘 바꿔놨습니다. 유리 스테어케이스고요. 저기 난간이고요. 보시면은 2층 올라간 난간도 유리로 했죠. 자, 키친. 옛날 키친 한번 제가 비포 앤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아, 비포가 없죠. 비포가 없네. 네. 자, 여기 키친 카운터탑 요거 다 흰색으로 쿼츠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에이프런 싱크죠. 요거 앞에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송자. 키친이 좋아야 돼요. 집은 여자가 삽니다. 이런 그 화장실 그 베니티도 모던하게. 보시죠. 그리고 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목욕하시면서 밖에도 볼 수도 있고. 네? 6만이요. 되게 많이 고친 것 같죠? 네. 거의 집에 남긴 거 없이 다 고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싸게 고칠 수 있는지 보시겠죠. 이거 일반 분들이 고치셨으면 10만 넘게 줬어요. 2,800? 예산 공사 비용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자, 그리고 보이세요? 공원 바로 옆인 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집이고 여기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룸에서 밖에 공원까지 보이는. 자, 이거 저희가 70만 조금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90만 중반대 팔려고 예상 중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플리핑이 끝난 매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오렌지에 있는 시럽 오렌지 아세요? 시럽 오렌지 애나임 옆이죠. 콘도예요. 타운하우스 3층짜리. 자, 보십시오. 이게 차압했을 때 상태입니다. 잘 안 보시겠는데 여기 싸구려 나무바닥이고 여기는 시꺼매요. 그리고 이게 파이어플레이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다이닝 에리아인데 타일도 검은 거에다가 오래돼가지고 시꺼멓고 지저분합니다. 키친 보이세요? 이런 키친 보시면은 저분 보세요. 어우, 저거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나와야지 이게 플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상태가 안 좋을수록 돈으로 보여요. 왜냐? 그거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가버려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깨끗하잖아요? 그럼 뭐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수록 좋아. 지저분할수록 좋아. 왜? 지저분할수록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가니까 어차피 고칠 거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생각외로 베이직한 부분이 다 망가졌으면 굉장히 크게 베이직한 부분이란 건요? 수험이라든가 무슨 기본적으로 그냥 할 수 이제 없는 부분들 나오고. 공사 안 해보신 분들이 그 하수도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전기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수도에 뭐 시멘트 갖다 부는 일 아니라면은 제가 하수도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플립 못한 경우 전 없었어요. 전기 문제 가끔은 나와요. 근데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수도를 만약에 뚫어야 된다. 예? 뭐 다 파이프 바꿔야 된다. 비용 많이 든다. 근데요, 집을 전체 뒤집어 엎을 생각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비용은 전체 그 금액에 묻혀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인부들이 나와서 그것만 해야 되니까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산다. 지붕 새는 거 인부들 나와서 계속 공사하고 있고 그 한 달 동안 뒤지고 엎고 난리 칠 건데 그 지붕 패치 작업하는 거 돈도 안 돼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거는. 야, 저 물 샌다 고쳐라. 네.
개인이 내 집에 지붕이 세면 루프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우선 나오는 데만, 그 사람은 오는 데만 해도 몇백 불이야. 그죠? 왜? 안 고쳐도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거 작업하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일반 공사하신 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왜 비싸고 내가 했을 땐 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 보세요. 내가 루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셨어. 갔는데 딱 보니까 요거 하나 해먹고 끝날 참이야. 딴 것도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있는 대로 등쳐먹어야 돼요. 여기 공사하신 분 계시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제가 여기서 한 건에서 내가 와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고 나면 하루 이틀인데, 내 일당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최소한 1,000불, 2,000불은 남아야지 그거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거 하나만 뭐 하수도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비싸죠. 근데 집에 어차피 4, 5만 불 들여가지고 다 뒤집어 엎을 거면은 그거는 비용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해되세요? 뭐냐? 이 사람은 공사를 계속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제가 이 사람한테는 일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사 가격 보면 뻔하게 알죠. 싸겠는지 비싸겠는지 저는 알죠. 그러니 일반 분들한테는 등쳐먹고 갈 수 있어도 저한테는 못해요. 왜? 다음 집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뭐 어떻게 해요? 전기 어떻게 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런 거. 어차피 4만 불 들어가 5만 불 들어가 집안 다 뒤집어 엎을 거면요. 그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이제 재료비만 들어가면 다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커미션을 낮춰서 팔아주시나요? 더 비싸게 팔면 되죠? 안 팔릴 경우. 안 팔린다. 내가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다. 물건이 왜 안 팔릴까요?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싸게 파니까. 비싸게 파니까 물건이 안 팔린 거예요. 물건 안 팔리는 경우 없어요. 제가요, 기록을 한번 떼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요, 매물 2주면 팝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칼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맨 앞장. 제 이쁜 얼굴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일반 매물 전 4% 받고 3주 내로 3주 내로 못 팔면요, 전 커미션 안 받아요. 왜 이런 자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네? 싸게 파니까? 싸게 파니까? 자, 이거 한번 마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판매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보십시오. 자, 이게 비포예요. 이 집이. 보이시죠? 여기 카펫 보이세요? 다 지저분한 거? 자, 이게 비포입니다. 네? 여기 카펫, 그러니까 근데 일반 분들한테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카펫 바꾸는 것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 찾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기 팝콘 실링. 아시죠? 어쿠스틱 실링. 여기 바닥 보이시죠? 이런 거면. 그러면 이거 집안 전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보이세요? 이거 토일렛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지금 초록색이에요. 베니티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다 카펫. 자, 이게 이 집이었는데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바닥 나무로 다 깔았고요. 위에 팝콘 실링 다 뗐고요. 위에 LED 라이트 넣어줬고요. 안쪽에 화장실 다 바꿔줬고요. 키친. 아까 키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들어서 살고 싶죠? 이거 다 고치는데 22,000불 들었어요. 그럼 디자인하는 거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하죠. 뭐 공사하신 분도 하고 제가 찝습니다. 어떤 거 재료 쓰시라고. 그 구조를 바꾸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방 4개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방 4개짜리를 3개짜리로 해가지고 리빙룸을 넓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네. 경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보이세요? DOM?
days on market입니다. 보이세요? 펜딩 보이시죠? 5일 만에 에스코 들어갔어요. 얼마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시세가 얼마인지 먼저 볼게요. 시세 먼저 보자고요. 우선 같은 단지만 볼게요. 딴 데 안 가고. 단지가 커요. 여기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에스크로 들어가 있는 매물,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매물. 콘도하고 타운홈. 어차피 이 동네, 여기 단지 내에 있는 거는 플로어 플랜이 다 똑같아요. 400 플라워. 6개가 비교 대상입니다. 액티브 나와 있는 게 지금 36만 9천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 요거 34만 9천 우리가 지금 리스트 프라이스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40만 40만 5천 41만 42만 2천이에요. 팔린 것이 40에서 42만 2천까지다.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구매하기 전에 봤겠죠. 그러면 저는 저걸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41에서 42. 그죠? 저 이거 5일 만에 42만 2천에 에스코어 집어넣습니다. 네? 얼마에 샀었나요? 얼마요? 33만에 샀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구매 에스코 종료된 게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2월 초에 공사 끝났고요. 5일 만에 에스코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세요? 핫해요? 그러세요? 그럼 또 다른 거 예를 보여드릴까? 제가 잘 파는 게 아니라 핫하니까 팔릴 것 같죠? 아유, 맘상해. 네. 가격이 어떻게 갑자기 뜹니까? 제가 33만에 사서 25,000 공사해서요. 42만 2천에 에스크로 들어갔어요. 5일 만에. 이게 시장이 핫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는 모든 매물들이 그냥 다 5일 사이에 팔린 거예요? 100일 동안 안 팔린 거 못 보셨어요? 왜 저는 잘 팔았겠어요? 다르니까. 제가요, 자랑하자면 저 1년에 매물 100채 이상 팝니다. 평생 100채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3채도 못 파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저 작년에 2016년에 100채 이상 팔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플립한 게 아니에요. 일반 매물이었어요. 전 주인이 924 캐니스턴이라고요. 행컵하게 했습니다. 2400 스퀘어핏이고 이거를 제가 전 기록을 보여드려야지 또 믿으시죠. (924) 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1년 에이전트 3명 거치면서 보이세요? 캔슬 나고 expire 되고 보이세요? 67일 못 팔고 10일 못 팔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못 팔았어요. 1년 동안 에이전트 3명 거쳐가면서 못 판 거예요. 155만에 내놓았다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155만 불에 내놓고 149만 9천에 내놨는데 1년 동안 새 에이전트 거치면서 못 파셨어요. 그러다가 보이세요? 145만 불에 제가 14일 만에 판 거? 보이시냐고요? 보이셨어요? 14일 만에. 남들이 다른 에이전트 셋이서 150에 1년 동안 못 판 거 저는 14일 만에 팔았어요.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했느냐? 뭐 스테이징을 했느냐? 원래 이 집은 원래 스테이징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던 거 저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싸게 판다고 생각하세요? 150에 1년 동안 못 팔았으면 150이 아니죠. 저 그거
145만 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14일 만에. 오해하시죠? 왜 그럴까요? 맞는 가격을 찾아내는 거. 그렇죠. 맞는 가격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팔고 많이 팔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믿음이 중요하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 못 파는 거 없습니다. 캄튼의 원베드짜리도 저는 일주일은 팔 수 있고요. 브레아에 아까 보신 매물들 있죠, 전부. 웨스트 할리우드 이거 2주 만에 팔았고요. 가디나 마찬가지로 2주 만에 팔았고요. 캔들로 브레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 만에 팔았습니다. 저 기록 보시면 3주 넘는 거 없어요. 네. 그 145만 불 사신 거 네. 인터넷 올려놓으실 때 얼마로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끌어야 될 때 베이트하고 그러니까 베이트 가격을 얼마로 해요? 110이요. 그 오퍼 받고 거기서 제일 하이 오퍼를 웬만한 사람들 간 떨려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과 낮게 해서 경쟁을 많이 붙이는 게 그게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주인이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네? 아니 가격이 안 들어오면 그냥 캔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안 들면 안 팔면 되죠. 자 보세요. 이거 오렌지 방금 전에 제가 올렸다는 거 했죠. 42만 2천에 팔았다고요. 얼마에 리스팅됐어요? 349. 제가 42만 2천에 사겠다고 42만 2천에 내놨을 것 같으세요? 그건 바보들이라는 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터넷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인터넷 설치할 때 어떻게 보세요? 5만이나 10만 단위로 끊어서 보죠. 그럼 42만 2천에 살 사람들이 능력이 되더라도 42만 2천까지 그걸 설치하고 있겠어요? 40까지 보겠죠. 그러면 42만 2천에 내놓는 순간 그 많은 바이어들이 다 안 보는 거야. 42만 2천까지 살 수 있는 바이어들도 40까지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검색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시장에 1년씩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터넷 설치.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155만도 그래. 펜코파 아까 그것도. 왜 155만에 내나요? 누가 155까지 봐. 150까지 보지. 검색을. 149에 올리셔야지 그거라도 5만 불 더 받아서 팔든지 한지. 또 105만, 110만 불짜리 있죠. 110만 받고 싶다고 110에 내놓으시면 그것도 안 돼. 또는 105만에 받고 싶다고 해서 105 내놓으면 안 돼. 99만 9천. 왜? 100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안 봐요. 100까지 보는 사람이 105만 못 살 것 같아요? 충분히 사요. 근데 105만짜리인데 시세가 100만에 검색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대박이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사진 이쁘게 올리고 디스크립션 막 쓰고 오픈하우스 하고 바이어로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자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집에 오게끔. 지금 인터넷에 올린 거요. 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 행동, 이게 할 수 있는, 바이어로서 할 수 있는 행동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집에 오게 하는 것밖에. 그 바이어가 우선 집에 왔으면 이것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10만 불을 보고 왔건 100만 불을 보고 왔건 1000만 불을 보고 왔건 그 사람이 우선 집에 왔으면 마케팅은 성공한 거예요. 왔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오퍼를 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왔는데 오퍼가 없다. 그러면 집 상태가 아닌 거고 사람들 자체가 안 온다. 그러면 집 가격이 높은 거고 일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전화도 안 하는 것이고 내놓은 지 2시간 만에 전화가 50통이 오면 이거는 오버애스킹으로 팔릴 것이고 저 자랑하자면 지금 라구나 힐스 제가 올린 지 이틀 됐는데요. 전화가 300통화가 왔어요. 오버애스킹으로 팔릴까요? 충분히 팔리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이 정가가 아니에요.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아셔야 되고 내가 구매해야 되는 가격을 알고 인터넷에 있는 가격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진로우에서 지는 제 스팀에 잊어버리셔야 되고 셀러들이 원하는 가격,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을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부동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셀러들이 많이 받고 싶죠. 이게 뭐래요? 오렌지 콘도 이거? 오래 잡고 있을 사람들은 45에 내놨겠죠. 42만 2천에 팔더라도. 일반 셀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리스팅을 받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보세요. 선생님, 집 구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플러턴에 집 사고 싶으세요. 융자 받아놨어. 하루에 몇 번 진로 들어가셨어요? 틈 나는 대로. 눈 떠서 한 번, 화장실에서 앉아서 한 번, 밥 먹으면서 한 번, 점심때 한 번, 오후에 사장 몰래 인터넷 한번 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보고, 밤새 새벽 1~2시까지 보죠. 이게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 바이어의 행동이에요.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 바이어는 디맨드가 높으니까 최고가에 팔아요. 이 사람한테 팔아야지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주일 이내로 마케팅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로 온 사람이 정말로 최고가로 살 사람이다. 근데 6개월 동안 마케팅 한다고 더 좋은 사람이 나올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약 사람들이 일주일 내로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우선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못 봤다는 얘기가 별로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next 넘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바로 다음이야.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의 0.5초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어텐션을 잡지 못하면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텐션을 0.5초 동안에 어떻게 잡느냐? 좋은 사진, 가격. 이것만 있으시면 우선 그 사람이 2초를 더 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거 볼 것인가, 다음 것을 갈 것인가 벌써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스퀘어프당 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싸. 그럼 사진 한번 보자. 다음 그림 보고, 다음 그림 보고, 다음 그림 보고 내가 다음 10초를 더 여기 이 물건에 더 볼 것인가 할애를 한 거예요. 또 봐. 사진 괜찮아. 디스크립션 괜찮아. 그때 가서 갈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0.5초의 어텐션을 잡으려면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하셨을 때는 바로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채를 팔죠. 어떻게 제가 한 매물 가지고 6개월 잡고 있었잖아요. 100채 못 팔아요. 어떻게 팔겠어요? 그 많은 손님들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셀러한테도 어느 정도 그 어슈런스를 주셔야 되잖아요. 어슈런스요? 어슈런스는 집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시세보다 더 팔 수는 없어요. 어떤 에이전트, 내가 시세보다 5만 불 더 줄게 우리 손님 있어. 뻥치지 말라고 해요. 시세보다 더 높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에이전트 갈 일이에요. 일반 손님들 이게 있어요. 어떤 이제 에이전트 2명이 인터뷰 봤어. 한 명은 내 집 50만 원에 팔아준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55만 불에 팔아준대. 그럼 누구한테 리스팅 맡겨요? 55만. 근데 시세는 50이야. 그럼 결국에 55만에 팔겠다는 사람 리스팅 가져가지고 6개월 리스팅 잡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팔리면 52만 5천에 깎고 그 다음에 50에 깎아가지고 결국에 50에 팔아. 시세보다 높게 팔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렇다고 싸게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벌써 시간 다 돼갔습니다. 거의 다 아직 시간 남으셨는데. 자, 저한테 물건을 글렌데를 맡기신 분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약 90만 정도는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90만에 올캐시가 오프 왔는데 안 받으시겠대요. 나는 95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안에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하시고 다시 내놓으시면 95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집이 키친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캔슬 해드리고 공사하신 분 붙여드렸더니 공사는 안 하시고 다른 에이전트하고 리스팅을 다시 하셨어요. 그 동네 전문일 하신 분한테 3개월 지나서
제가 90만 올캐시가 있었는데도 그걸 안 하시고 3개월 지나서 86만에 판매하셨어요. 제가 싸게 파느냐? 절대 아닙니다. 빨리 판다고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5335 사우스 빅토리아 LA 이거 구매 가능합니다. 55만 5천 구매고요. 약 6만 불 정도 공사하셔야 되고요. 판매가 예상 가격은 약 70 정도 합니다. 공사 기간 얼마나? 6만 정도면 약 한 달 반 내서 2달 잡으시면 됩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또 기간이 정해집니다. 2만 불, 3만 불이면 한 달 정도, 6만 불이면 약 2달 정도, 10만 불이면 막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가를 어떻게 산출해내는지는 대충은 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아셔야지만 그 집의 시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가장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이니까 옆에 집보다 더 좋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이 판매가 안 돼요. 다음 주 판매 예상 매물입니다. 이런 매물들이 다음 주에 옥션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브라도 있고 플러턴도 있고요. 온타리오도 있고 뭐 롱비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오퍼를 다 던질 것이고 그 중에서 하겠다 그러는 것만 제가 제 오퍼 던진 거에 하겠다는 것만 제가 저희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물을 드리겠고요. 오퍼는 오늘 2시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끝납니다. 판매 예상 기간 구매 에스크로는 약 한 달 걸리고요. 퇴거 명령 기간은 약 석 달 걸리고요.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걸립니다. 판매 마케팅은 약 한 달. 그리고 판매 에스크로 약 한 달. 그래서 만약에 퇴거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한 넉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요. 이 매물들은 선착순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린 거 그거 받아보시고 하고 싶으시면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늦게 전화 주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 말씀드린 플립에 대해서 조금 아직 정돈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한 몇 번 더 만나보셔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거 직접 가서 찾아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제가 사진 찍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 단체 톡 드리면 그때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셔야 되고 또 오늘은 견적 따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뛰셔야지 플립에 대해서 눈이 보이시지 지금 여기 나오셨다고 플립 전문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은 플립 하시는 거고. 네. 저희가 다른 부분인데 그 플랫폼이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자, 판매 소요 기간 단축법은요. 공사를 하실 때 요즘은 모던하게 하시려면 흰색과 회색 그리고 검정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노란색 쓰실 거 없고요. 뭐 문양 이쁜 거 드실 거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을 심플하게 곡선 없이 일직선으로 하얀 백지화를 만드시면 잘 팔립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로 실내 사진 찍어야지만 이게 좀 넓게 보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넓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그 오렌지 그 플라워에 있는 그 콘도 파는 거 있잖아요. 40만 이전에 그걸 사람들이 와서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커 보이는데 가보면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 왔으니까. 왔으니까. 네? 1200인가 그래. 네. 3층. 그러니까 오면은 리빙룸이 요만한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만하거든. 그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왔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러는 거예요. 사진 봤을 때는 볼록 렌즈를 찍었으니까 이만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플리핑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고요. 양도소득세.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거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플리핑을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은 LLC를 성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LLC란 것은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하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좀 털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 소득세하고 똑같이 지불하세요. 무슨 뜻이냐?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40시간, 60시간 일하시고 월급 받으시는 거, 또는 1099 받으시는 거, 또는 자영업 해가지고 돈 받으시는 거 있죠. 이거하고 세금 똑같이 내세요. 그러면 그 세금 너무 많이 내네. 아니, 불로소득 내는 게 아까우세요? 나가서 40시간 일하고 내는 게 아까우세요? 일 안 하고 저 같으면 30-40% 내겠어요. 일하고 30-40% 내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안 아깝죠. 일 안 하고 돈을 벌었는데 40시간 일하고 내는 건 안 아깝겠어요? 그게 더 아깝지. 자, 이것을 만약에 개인으로 안 하고 LLC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셨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캐피털 게인 텍스는요, 개인이 구매하고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차액이죠. 40에 9만에서 5만 공사하고 50만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개인은 5만 불이에요. 5만 불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것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에 대한 뭐 30%건 40%건 거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케이스를 LLC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디덕션이 있습니다. 디덕션이 뭐냐? 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야지 운전을 해서 플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차 페이먼트를 LLC 회사에서 대신 내게 해주는 거예요. 왜? 사장이 차가 있어야지 관리를 하니까. 말이 되죠? 그럼 회사에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불 나갔다. 3,000불 너무 싼가요? 한 5,000불 나갔다. 차값으로. 그러면 갑자기 그 프로젝트에서 5만 불 남았던 게 4,500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캐피털 게인 텍스에서는 그 5,000불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 개인이 팔고 사는 것은 그 이익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디덕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LLC로 구매하셨을 경우는 부대 비용까지 다 잡아뺄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가스 넣어야 된다. 가스비 또 그 LLC에서 잡아 빼는 거예요. 또 내가 방 하나, 우리 집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방 하나 나는 오피스를 써야 된다. 플립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몰게지의 3분의 1을 없애든지, 또는 렌트 하시는 거에 3분의 1을 또 잡아 빼는 거예요. 또 갑자기 우리는 우리 임원들 회의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가족들 데리고 하와이 가셨어. 잡아 빼는 거예요. 말이 되거든요. 네? 회의? 하와이 가서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 임원들 회사하는 거 미팅, 저녁 먹는 거, 회의, 미팅하는 거 돈 내줘야죠. 다 작업 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캐피털 게인 텍스에서는 이런 운영 비용에 대한 것은 작업 뺄 수 없어요. 하지만 LLC 경우에는 다 작업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렇죠. 근데 개인하고 LLC는요, 세금률이 똑같아요. 네, 같아요. 근데 10%에서 40% 인수를 왜냐면 현재 인컴에 따라서 소득이 그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재밌는 얘기지만 1년 이상 보유하시고 연 인컴이 37,000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캐피털 게인 텍스가 10,000불이건 1,000,000불이건 1,000,000불이건 한 푼도 안 내요. 여기 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세요. 1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연 인컴이 37,000 이하이실 경우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요. 이해되세요?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ordinary 인컴이 없으면 캐피털 게인 텍스도 안 낸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사가지고 100만 불에 팔았어도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일하다가 일을 그만둬. 37,000불 안 넘기려고. 그 집 큰 거 팔고. 그러면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인컴 브래킷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캐피털 게인 텍스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LLC에서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니라 올디너리 인컴으로 되는 거예요. 뭐냐? 그 LLC에서는 그게 일반 인컴이 되는 거니까. 왜냐? 집을 사고 집을 판매하는 것이 그 회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은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피털 게인 텍스라는 것이 있는 거고, 회사는 그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만 설립을 한 것이라면 그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닌 올디너리 인컴으로 LS에서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디덕션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 10%, 그리고 많게는 40%까지도 지불하셔야 돼요. 올디너리 인컴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캐피털 게인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이 적으시면 뭐 1년에 뭐 10불 벌었다. 그러면은 캐피털 게인 텍스 10% 내시는 거고, 1년에 내가 의사다. 그래서 인컴 보고하신 게 30만이야. 그러면 맥스 내는 거예요. 캐피털 게인 텍스 39%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현재 인컴에 따라서 캐피털 게인 텍스가 조정이 되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집 판매하고 나서 세금 얼마 내요? 그렇게 하면 저는 답이 없어요. 왜? 세금 보고를 얼마 하냐, 본인이 텍스 버킷이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걸 저한테 먼저 물어볼 게 아니죠. 내가 5만 불을 남겼으면 그 5만 불을 넘겨서 내가 익스펜스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니죠. 회사에 마이너스도 보고할 수 있죠. 여기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LLC가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그럼요. 마이너스 가능하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 얼마 하세요? 기껏 해봤자 1년에 2만 불이나 3만 불밖에 안 하시죠. 마이너스 보고 안 하시면 땡큐죠. 비즈니스 하신 분들 다 마이너스 세금 보고 없어. 그러니까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하신 분들. LLC 설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1,000불이요. 네. 그리고 유지하신 데는 1년에 800불. 그러니까 본인 CPA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인데, 한인 CPA분들은 LLC를 모르세요. 여기 CPA 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험담할 건데. 한인 CPA분들은요, LLC를 모르고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 LLC 하나 설립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 그거 하지 마. 본인이 모르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LLC예요. 만약에 LLC 하지 말라고 본인 CPA한테 물어보시고 LLC 설립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CPA분 가르치셔야 돼요. 대부분이 근데 못 하세요. LLC 세금 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CPA분들. 외국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쓰시려면은 그냥 Ccorp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Ccorp에서 Ccorp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거기다 DB 하나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 그 CPA 쓰셔야 되겠다. 그럼 Ccorp 하세요. Ccorp 하시면 세금 2번 내셔야 되니까. LLC 아시는 분 많으시다고요? 여기 중에서 한번 다 이제 집에 많다고 하셨는데 다 집에 가셔가지고 CPA한테 전화해보세요. 절반 이상이 LLC 모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저희 손님들 다 돌아오세요. 제가 LLC 분명히 가서 설립하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Scorp 해가지고 갖고 오셔. 돌아올 때 Ccorp 해서 갖고 오셔. 왜? 우리 CPA가 Ccorp 하래요. 우리 Scorp 하래요. Scorp을 하시게 되면요, 그 라이어빌리티 본인한테 다 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 빨려 들어가요. 만약에 그 집 잘못했을 때. Ccorp은 그 라이어빌리티는 없어요. 대신 세금은 2번 내요. LLC는요, 라이어빌리티 없어지고 세금 한 번만 냅니다. 800불 아까우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800불 아까우셔가지고 3만 불 못 보실 거예요? 네? 1031은 플리핑 광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매물 사셔가지고 이제 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판매하시게 되면은 그 캐피털 게인 텍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경우 다음 부동산에 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여기서 안 내고 다음 매물을 팔았을 때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세금을 여기서 지불 안 했으니까 그 세금 안 낸 것만큼 공짜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플립은 1년 미만으로 구매하시고 판매하시려면 플립은 탄더리원이 안 돼요. 네. 뭐 커머셜 빌딩, 투자용 매물, 1년 이상, 뭐 상가, 리테일샵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플립한다 그러면 이제 1030원 하면 되겠네 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조금 이제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근데 플립은 1년 이하로 1년 이하에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그게 되지 않아요. 1031이. 자, 그럼 상가나 이런 것도 플립이나 이렇게 돼요? 상가도 플립할 수 있죠? 하실 수 있는. 그럼요. 상가도 플립하죠. 상가 어떻게 플립하느냐? 6개월 이내에 팔아버리면. 네. 상가 플리핑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오늘 상가 플리핑까지 하려면은 뭐 여기 중급 고급 되셔야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조금 제가 나중에 상가 플리핑 하는 건 세미나 따로 할게요.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남으셔가지고 저랑 말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